예, 최근에 제가 생업에 매진하느라고 전혀 이제 활동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 모두가 정말 힘들어하고 많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갑작스러운 계엄령 사태 그리고 그 뒤이은 지금 탄핵 정국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 모든 정황 속에서 오늘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 또 담화문 발표하셨습니다. 그 담화문의 내용의 핵심은 지난번에 이제 그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그 중에 하나의 핵심은 선관위의 어떤 부정선거, 어떤 그 부정한 관리,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했었습니다. 저는 그 이미 지난 7년 전부터, 그러니까 2017년 문재인이 대통령 되던 그 보궐 대선이 있었죠. 보궐 대선 직후부터 우리 자유애국 진영에 정말 광풍처럼 몰아닥친 부정선거 그 여파가 지금 7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7년째. 제가 지금 이번에 대통령마저 이 부정선거가 투개표 부정선거예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일반적인 우리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부정선거 그 개념하고는 틀립니다.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인식하는 부정선거는 매 선거 때마다 자행되어 왔습니다. 진짜 실제로. 그 핵심 중에 하나가 그 선관위가 정말 법에 의해서 공정하게 선거 관리를 해와야 되는데 법에도 명확하게 돼 있거든요. 투개표, 투표소와 개표소를 관리할 수 있는 투개표 사무원들은 공정하고 중립된 자로 해야 한다. 그래서 공정하고 중립된 자로 그 지방 공무원이나 교사나 은행원 이렇게 그 직군들을 딱 정해놓고 있습니다. 쉽게 하면은 일반 노동자라든가 그들이 이제 투개표 현장에서 투개표 사무를 할 수 없게끔 공직선거법이 정해놓고 있어요. 자,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라고 명확하게 선거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선관위가 어떤 일을 자행해 왔냐면은 어떤 정말 부정을 저질렀냐 하면은 물론 핑계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미 공무원마저도 공무원 노조를 조직해가지고 민주노총 산하에 들어가 있어요. 민주노총. 그리고 선생들도 마찬가지죠. 선생들도 정교조를 결성해가지고 민주노총 산하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민주노총의 지령을 받고 있는 그들이 과연 공정하고 중립적입니까? 정치적 중립인가요? 네? 공정한 관리를 민노총에게 맡길 수 있나요? 민노총의 지령을 받는 자들에게 실제로 그런 자들이 투표와 개표 사무원들을 종사했다는 것 그 자체가 사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걸 선관위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왜? 2009년도에 공무원 노조가 2009년까지는 공무원도 그때 이명박 정부 때입니다. 공무원 노조는 독립노조였었어요. 독립노조였는데 그 독립노조였던 공무원 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을 하겠다라고 전국에 있는 그 공무원 노조도 다 투표하는 정말 그런 일이 발생했었습니다. 2009년도에. 난리가 났었죠. 공무원이 민주노총에 가입을 한다. 공무원 노조가 한마디로 정치적 중립을 포기하겠다는 말과 다른 바 없거든요. 공론하게 나는 정치적 중립 지키지 않겠다. 오로지 민주노총이 지령을 받아서 내 공무원을 수행하겠다. 그걸 국민 앞에 선언한 것과 뭐가 다릅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거는 민주노총은 과거 조선노동조합 전국평화회라는 대한민국 건국 과정에서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하고 막고자 했던 대한민국의 공산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전위대 역할을 했던 조선노동조합 전국평화회라는 전평이라는 조직이 있었어요. 그 전평이 와이된 이후에 민주노총이 바로 그 전평의 정신을 개성한 노동단체입니다. 네? 순수 노동단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민주노총에서 민노당이 처음에 창당됐지 않습니까? 노동자의 정치 참여. 그런 집단이 공정한 관리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까요? 네? 선관위 관계자들. 내가 그동안 여러 차례 내가 경고하고 왜 당신들을 바로잡지 않느냐. 법에는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데, 네? 공정하고 중립된 자가 그 선거 관리, 투표소와 개표소 사무를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끔. 그런데 당신들은 민주노총 산하에 있는 전공노와 정교조 소속 그들이 그러니까 중립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자들은 무슨 중립입니까? 중립은. 그런 자들에게 그동안 선거문을 맡겨왔기 때문에 지금의 이 혼란들이 지금 모든 것이 야기된 거예요. 이 모든 부정선거 야기의 모든 책임은 중앙선관위에 있습니다. 네? 오늘
정말 윤석열 대통령께서, 네? 지난번에 작년이죠. 작년에 그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 말씀하셨던 그대로예요. 선관위 내부의 어떤 그 조직의 비리가 만천에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여론이 이제 뭐 선관위에 대한 어떤 불신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하니까 결국 중앙선관위 그리고 국정원 그리고 한국인터넷진흥원 세 개 기관이 합동으로 해가지고 그 좋아 선관위 서버에 대해서 이제 그들을 허가했고 서버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했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거는요. 네? 여러분, 제가 정말 분노하는 건 딴 게 아니에요. 지금 민경욱이나 공병호가 그동안 선동해 왔던, 네? 그래서 황교안 전 총리마저 거기에 미혹돼 가지고 빠져 있는 그 부정선거, 그들이 말하는 거는 투개표 부정선거입니다. 투개표 절차상의 표를 바꾸치기 하거나 한마디로 해킹을 해가지고 조작을 하거나 이런 모든 투표가 개시되고 개표가 종료되는 그 시점, 그 과정, 네? 당선 확정 짓는 그 과정, 거기에서 일어나는 부정선거, 쉽게 말하면 협소한 겁니다. 투개표 부정선거예요. 공병호와 민경호 그들이 선동했던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네? 최소한의 기초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전방 다 무시해버리고, 네? 이미 자기네 스스로는 거의 거짓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침묵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7년 동안. 그 결과,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 마저 거기에 일부 미혹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 책임 묻지 않겠어요. 네, 그 문제에 대해서. 이거는요, 중앙선관위 내에도 불수 세력들 있습니다. 네, 중앙선관위 내에. 정말 중앙선관위 내에 있는 그 공무원들이 정말 양심이 있는 자들이라면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고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들어가 보세요.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신뢰, 선거관리에 대한 국민 신뢰가 그들의 존재 이유고 존재의 목적이에요. 네? 국민이 만약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를 공정하게 하지 못하고 중앙선관위를 믿을 수가 없다라고 만약에 국민들 다수가 불신을 한다면 중앙선관위는 하나는 게 맞죠. 왜? 존재 목적이요. 존재 이유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중앙선관위는 그걸 알면서도 외면하고 내버려두었어요. 내버려뒀습니다. 제가 과거에 2017년 그 보궐대선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민주당 진영에서 민주당 유권자들이 매번 부정선거에 미혹되어 있었어요. 매번. 네? 자, 지금의 사전투표제도 박근혜 정부 때 도입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도입을 했는데 그때 그 이후에 선거 때도 박근혜 우리 보수 우파 진영이 그 선거 이기기도 하고 물론 이명박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는 그 과정에서도 좌파 세력들은 노무현 대통령 그 선거할 때 처음 도입됐던 게 자동분리기입니다. 그 자동분리기가 처음 도입될 때는 전자개표기라는 그 명칭을 썼었어요. 저도 그 기억이 나요. 하지만 나중에 자동분리기로 바뀌었죠. 왜? 그 기계 우리가 믿을 수 없다. 왜? 투개표 참관인들이 현장에서 보니까 속도가 좀 빠르게 넘어가는데 저걸 어떻게 그 기계 우리가 맡길 수 있느냐? 이건 확인해야 되지 않느냐? 계속 그 현장에 지적들이 있었고 초기에는 그 장비가 오류가 많이 발생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하나의 그냥 분류기 역할만 하는 겁니다. 1번은 1번대로 분류하고 2번은 분류하고 애매한 거는 그냥 재분류로 보내가지고 다시 확인할 수 있게끔. 그리고 그 기기가 1번으로 분류한 것조차도 그게 바로 득표가 아니라 그 분류한 것조차도 100매 단위로 개수기를 통해 가지고 모든 게 거기 개표 사무원 그리고 참관인들이 다 옆에서 영상 다 찍고 촬영하고 다 감시하고 있거든요. 모든 그 개표소의 모든 이제 그 후보자 쌍방의 그 추천해서 참관인들을 비롯한 네? 사무원들이 현장에서 자동 분류기가 분류했던 그 모든 표지를 한 장 한 장 육안으로 다 확인을 합니다. 네? 그래서 득표수가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전자개표입니까? 네? 전자개표라는 거는 기계 내에서 자동적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당선 여부, 네? 득표수를 전자기기가 1번 몇 표 득표, 2번 몇 표 득표라고 전자기기가 액정으로 딱 표시하는 거. 그게 전자개표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개표장 가보시라고. 지금 현재 어떻게 개표하고 있는가. 모든 게 수기로 기재됩니다. 하나의 투표함을 열었더니 자동 분류기를 통과해가지고 1번 분류, 2번 분류, 재분류, 육안으로 다 확인된 것들을 1번 득표가 몇 표, 수기로 다 기재해요. 그 개표 사무원이 150표, 200표, 그리고 2번 몇 표.
재분류로 된 게 만약 50표인데 1번과 2번을 유관으로 다 분류해 보니까 1번은 10표가 유효표고 2번에 15표가 유효표고 네, 나머지 25표는 무효표다. 전부 다 수기로 다 기재합니다. 이게 개표 상황표예요. 네? 그 개표 사항표가 한 장 한 장, 모든 투표함이 다 열리게 되면 만약에 100개의 투표함이 있다. 그럼 100장의 개표 사항표가 나와요. 그 개표 사항표에 후보자별로 득표수가 수기로 기재된 게 다 있고 이게 최종 현장의 선거관리위원장이 도장을 찍고 최종 확정이 되면 이걸 공표를 합니다. 공표할 때 그 실제 수기로 기재했던 개표 사항표를 다 여러 분을 복사를 합니다. 네? 수십 분을 복사를 해가지고 현장에 놔둬요. 누구나 가져가라고. 기자나 참관인들이 가져가서 확인하라고. 네? 자, 그렇게 해가지고 당선자가 네? 최종적으로 합산될 수가 개표장에서 당선 여부가 확정이 되는 겁니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있는 그 서버에서 확정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이걸 선관위가 몰라? 그동안 민경훈이나 공병호 이자들이 얼마나 정말 새빨간 악랄한 거짓말을 해왔냐면은 마치 해킹을 하게 되면 당선자가 바뀔 수 있다. 이 미친 소리들을 한 거예요. 네? 해킹을 해가지고 설령 해킹을 해가지고 서버에 있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도 선관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있습니다. 역대 모든 선거에 대한 득표수가 다 있어요. 이걸 말 해킹을 수치를 바꾼다 치자고. 네? 그래서 당락이 바뀐다. 네? 민주당이 당선돼야 될 게 국민의힘이 당선되고 국민의힘이 당선돼야 될 게 해킹을 해가지고 민주당이 당선됐다? 미쳤어요? 현장에 있는 개표 사항표는 네? 우리가 참관인들이 갖고 있고 기자들이 다 갖고 있는 개표 사항표가 비교하면 되는데 네? 왜? 선관위 서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그 투표소 그러니까 뭐 개운동 제1투표소 득표수가 다 나와 있어. 그럼 내 종이에 갖고 있으면 개표 사항표에 개운동 1투표소 개표 사항표 내가 갖고 있다니까요. 네? 그걸 수치에 바꾸면은 내 사본 복수 있는 게 수십 부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조작하죠? 이 사본을? 그래서 대한민국 개표 시스템은 수개표 시스템이라고요. 내가 그동안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조차도 오늘 담화문을 통해 가지고 그 서버가 해킹을 당한 흔적이 있고, 네? 그리고 서버 관리에 뭐 비밀번호가 허술했다. 이게 전부 다 중앙선관위 내에 있는 불순 세력들이 뿌려놓은 미끼예요, 미끼. 그리고 국정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던 그 국정원 그 직원 그놈도 뿌락지라고 난 분명히 확신합니다. 왜? 국정원 직원이 이 사실을 모를 리가 없어요. 저도 아는데, 네? 저도 아는 이 사실을 국정원 직원이 모른다고요? 네? 예를 들어 북한 공작원이 해킹을 해가지고 중앙선관위 서버의 결과치, 득표 결과치를 바꾼다고 해가지고 당락이 바뀐다고? 네? 이걸 국정원이 믿는다고요, 이걸? 그래서 정말 기가 막힌 게 작년에 국정원과 선관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동시에 함께 서버 점검을 했으면은 결과 발표를 상식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가기관이잖아. 국가기관이 국민의 어떤 여러 가지 의혹이나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뭔가 결과치를 내놓게 되면은 당연히 책임있게 공무원들이 세 개 기관이 합동으로 결과 보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에게 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이제 기억 아시죠? 네, 제가 다 공개 다 했지 않습니까? 국정원 따로 발표하고 선관위 따로 발표했어요. 네? 그러면서 내가 하도 기가 차가지고 국정원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이것들이 국정원이란 자들이 아니 선거에 대해서 기본을 몰라? 대한민국이 전자개표라고? 미친놈들 아니야? 그게 국정원이라면 그놈 당장 잘라야 돼요. 그런 자가 만약에 대한민국 개표 시스템이 전자개표라고 얘기하는 국정원 직원이 있다면 그 자식은 반드시 끌어내려야 됩니다. 그놈이 바로 뿌라치예요. 자기 심어놓은 박지훈이가 심어놓은 뿌라치라고 해요. 그놈이. 그런데 국정원이 그때 그 보도자료 낸 걸 제가 보니까 너무나도 기가 찬 게 뭐 해커해가지고 결과치가 당락이 변경될 우려가 있다. 이 미친놈들 아니야. 그래서 내가 선관위에 바로 전화했어요. 바로 전화해가지고 야 당신들 뭐야? 왜 국정원이 이따위로 발표하도록 당신들 그동안 뭐 했어?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국정원 그 중앙선관위 담당자가 뭐라고 답변한 줄 압니까? 녹취록 다 있어요. 제가 일부 공개한 것도 있잖아요. 네? 뭐라고 답변한 줄 알아요? 자기네들은 자기 홈페이지에다가 자기네 입장으로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개했다고? 확인해보니까 진짜 공개했네. 같은 날 동시에 거의 동시에. 그런데 선관위가 보도자료로 홍보한 건 언론 제대로 알려지지도 않았어요. 그 선관위는 뭐라고 했냐? 사실 그대로죠. 설령 해킹을 하더라도 당락을 바꿀 수가 없다. 왜? 수개표 시스템이기 때문에. 네? 그들이 자꾸 전자개표기라고는 용어 전술을 쓰고 있는 그거는 자동분류기고 그거는
육안으로 모든 투표용지를 일일이 수작업을 하는 것을 좀 더 시간 단축시키기 위해서 100매 단위로 이렇게 묶어준 것 뿐이지 모든 투표지는 육안을 통해 다 확인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관위는 보도자료 냈죠. 설령 해킹을 당한다더라도 당선 조작을 할 수 없더라고. 팩트거든요. 그게 100%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선관위가 국정원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 않는 이런 보고를 대통령에게 하게끔 방관했다는 겁니다. 방관. 네? 직무유기죠. 직무유기. 지금 사태에 민경욱, 공병호 그자들이 지금 투개표 부정선거로 자유애국 시민들을 정말 한마디로 몰살시키고 있어요. 양심을. 네? 제가 그동안 그렇게 민경욱이나 공병호나 민경욱 내가 직접 만나기도 했죠. 만나가지고 황교안 대표도 내가 직접 찾아가기도 했고. 네? 검증을 하자. 당신들이 그동안 부정선거라고 선동에 주장했던 증거들이 전부 다 조작됐다. 네? 제가 그렇게 검증했잖아요. 그놈들 검증을 아예 안 합니다. 왜? 두렵죠. 알죠. 거짓말도 다 알죠. 네? 그러니까 우리 자유외국 시민들 다 거짓으로 다 기망시켜놓고 거기다 후원 다 받아들이는데 이제 와서 자기네들 거짓 미처 확인 못했다는 사실을 자기 지지자들한테 말할 용기가 없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 황교안 전 대표도 정말 부끄러워야 됩니다. 네? 일국에 총리까지 했던 분이 그 정도도 확인 못해요? 그 정도도 검증 안 합니까? 지금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 담화문, 네? 바로 선관위가 바로 반박 자료 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 없다. 조작 못한다. 조작 못하지 당연히 해킹 한다고 해가지고 조작할 수가 없죠. 왜? 수개표니까. 수기로 기재된 거 모든 투표함, 전국에 있는 모든 투표함별로 득표수가 1번 투표, 2번 투표가 육안으로 다 수기로 다 기재되어 있다니까. 사람이 직접 다 쓴 거라고요. 네? 그게 사본이 전국에 다 깔려 있어. 그걸 어떻게 바꿔요? 그걸. 그러니까 선관위가 당연히 네? 얼토당토 없다. 조작할 수 없다. 그따위 말만 하죠. 네? 근데 선관위가 얼마나 괘씸한지 아십니까? 이런 것들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2017년 이전에는 좌익진영에서 계속 부정선거 선동했거든요. 그들이 박근혜 대통령 부정으로 당선됐다라고 기억하지 않습니까? 낙곰수 김어준이. 네? 그들이 선동해가지고 그때 당시만 해도 진보정이 난리 났었어요. 그래서 진보정의 유권자들이 아우씨 선거하면 뭐해? 네? 박근혜가 만든 네? 사전 투표제도 그것 때문에 자기네들이 매 선거 때 지고 있다. 이거는 조작이다. 선관위가 조작한다. 그렇게 하다 보니 네? 그때도 제가 원주에 있는 그 선관위 그 사무국장한테 찾아가다가 물어봤어요. 야, 당신들 왜 이걸 그냥 내버려두냐? 이건 그냥 간단한 팩트인데, 네? 국민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은 그때 물론 진보 진영이긴 하지만 그렇게 제가 이거는 당신들이 그냥 투개표 절차에 대해서 그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그냥 모든 걸 다 오픈하면 되지 않느냐? 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들이 하는 얘기가 저한테 한 말이 딱 그 말이에요. 네? 자기네들이 그때 당시에 진보진영입니다. 진보진영에서 선거만 끝나면 부정선거했다고 계속 이제 선관위 앞에 가 들어눕기도 하고 데모하고 뭐 이러니까 네? 자기는 처음에 많이 설명을 해줬대. 설명을 해줬는데 안 통한더라. 그리고 선거가 끝나고 나면 정말 선관위 업무가 얼마나 바쁜데. 네, 선거 끝난 다음에 선관위 업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선관위 그때부터 일이 더 많아요. 더 많은 업무들이 남아있어. 네? 그런데 그 부정선거론자들 찾아가지고 계속 항의하고 그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해 주다 보니까 끝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업무 진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저한테 한다는 얘기가 부정선거 선거 주장한 진영이 있으면은 네? 어차피 그 진영이 선거에 패배한다. 왜? 선거의 관리에 대해서 신뢰를 못하게 되면 선거 참여도가 떨어지거든요. 왜? 내가 어렵게 투표해봤자 바꿔치기 한다니까? 선관위가 바꿔치기 한다는데 조작한다는데 그 선거 투표하고 싶으면 막 나겠습니까? 날까요, 과연? 저 같아도 날겠는데? 가기 시작했는데? 네? 차라리 그 시간에 놀러가지. 어차피 결과는 다 정해진 거라면. 네? 바로 이거예요. 부정선거에 빠져있는 진영이 선거에 패배하는 겁니다. 네? 그래도 나는 그때 거기 사무국장한테 한마디 했죠. 설령 그렇다더라도 선관위 그 존재 이유가, 당신의 존재 이유가 부정을 당하고 있는데 왜 그걸 있느냐. 그러면서 하느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선관위가 이런 선거 제도에 대한 선거 절차 관리에 대한 이 신뢰 여부는 각 정당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응? 정당이 왜 자기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부정선거대표에 빠져 있으면은 선거 투표장에 안 나온다니까요. 그럼 그들의 투표장에 나오게 하려면은 나의 소중한 한 표가 정말
당락에 결정적으로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확신을 주려면 그 정당이 해당 정당들이 자기 당원이나 자기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을 시키면 설득하고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선관위 입장에 있었어요. 그 말이 일면양성이 있죠. 그래서 2017년 그 보궐대선 직전에 제가 여러 차례 말했지 않습니까? 민주당에 있는 박주민 의원, 지금 박주민 의원한테 제발 그거 물어보세요. 박주민 의원이 민주당 내 TF팀 팀장이 됐습니다. 부정선거에서 탈출하기 위한, 진보진영 유권자들이 부정선거에 늪에서 탈출하기 위한, 그래서 한 명이라도 투표장을 끌어내기 위한 그 TF팀을 만들어가지고 박주민이가 팀장이 됐었어요. 결국은 2017년 보궐대선 직전에 민주당 진영 다 벗어났었습니다. 왜? 민주당에서 그렇게 공청회를 여니까 중앙선관위가 적극 지원을 해줬죠. 네? 모든 장비, 시연 장비부터 해가지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래서 민주당 진영의 유권자들이 지금 그 시민의 눈 있죠, 시민의 눈. 시민의 눈 그 단체에서 다 모두 검증을 해보니, 우리는 전자개표를 해가지고 해킹하면 이 결과치가 바뀔 줄 알았는데, 아니네. 개표 상표가 있어가지고 개표 상표 수기로 모든 게 다 기재가 되고, 이거 우리가 사본을 다 갖고 있네? 사본을 다 배포하고 있네? 이거 어떻게 받고? 대한민국 개표 시스템은 수개표구나. 진보진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진보지가 다 벗어났고, 그 이후에 우리 자유우파 진영의 한마디로 박지원 같은 그런 정말, 선동에 능한 자들이죠. 그 공작에 능한 자들이죠. 그들의 계략에 의해 가지고 거기 부정선거의 그 광풍이 문재인이 당선되고 그 직후에 바로 우리에게 넘어왔지 않습니까? 네? 가짜 투표지. 여백 없는 가짜 투표지. 난리 났었잖아요. 2017년도에. 자, 이제는 제가 이 말씀 한 가지 드릴게요. 지금 한동훈 대표, 당신 잘못 없어 정말? 네? 한동훈 대표 지난 총선 전에 당신이 어떻게 했었어? 그 미친 국정원에 말도 안 되는 거기 그 보도자료만 맹신을 하고 스스로 검증조차 하지 않고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까지 언급하고 하다못해 정규재 대표 비롯해서 조갑재 대표, 변희재 대표까지 방송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부정선거라고 선동했던 실체가 전부 다 조작되고 거짓이라는 거 다 밝혔잖아. 한동훈 대표가 그 한 번도 안 본 거야? 네? 그래 놓고서 뭐 당신 지난번 총선 전에 뭐라고 했어? 정말 해커에 의해서 결과치가 조작될 우려가 있다. 그러면서 수개표 같은 모든 투표용지에 손을 하나 다 넘기면서 확인해야 된다고. 당신의 그 말도 안 되는 그 거짓 선동에 그것 때문에 그동안 민경욱과 공병호 같은 정말 그 악랄한 이적 행위자들이 이적 행위자들이 선동했던 것 때문에 저는 얼마나 힘을 실어줬잖아. 한동훈 당신은 그들에게 날개를 달아줬잖아.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마저도 국정원 내에 있는 그 불순철학에 해가지고 그 거짓된 보고, 그 공작의 업무가 있는 그 보고, 거기에 쏘가서, 이번에 계엄, 물론 이제 그것만을 문제 삼지는 않겠어요. 사실 그 외에도 나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한 것에 대해서 정말 나 대단한 결단이라고 저는 생각하니까. 왜? 그건 제가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겠지만, 그럼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지금은 제가 생업에 전념 중이다 보니까 나서지 않았는데 애국 시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 담화 내용에 부정선거 있었던 거는요. 그건 대통령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이렇게 유도하고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알면서도 방치해왔던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책임이 가장 커요. 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말 선거 관리하면서 그동안 미흡했던 것 뿐만이 아니라 정말 아까 말했죠. 투개표 사무원을 전공로 소속 공무원과 정교조 소속 거기 노조원들을 거기 집어넣으니까 거기서 일장기 투표제가 나오고 거기서 별의별 딴탄하고 그들이 그런 미끼들을 만들었거든요. 미끼들이 양산했거든요. 현장에서. 왜? 우리 자유애국진영 유권자들이 속여야 되니까. 우리를 속여야 되니까. 그럼 미끼가 될 만한 여백은 그건 아니죠. 일장기 투표지를 비롯해 가지고 또 뭐야? 뭉그러진 게 일장기 투표지네. 배춘익 투표지. 이런 걸 고의로 만들어내는 거야. 원래 정상적인 절차를 따진다면 그게 있을 수가 없어. 설령 나온다 하더라도 거기에 투표 사무 절차가 있거든요. 그렇게 만약에 배춘익 투표지점 그렇게
오염된 투표용지가 나오게 되면은 이걸 유권자에게 배부하지 않고 그거는 반납을 받고 기록을 남겨 제출력해가지고 전달하게 돼 있습니다. 기록이 다 남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선관위가 거기에 사무원들이 네? 민노총의 지령을 받은 사무원들이 우리 자유애국진영을 이 투개표 부정선거의 늪에 빠뜨려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려고 계속 미끼를 던진 거야. 미끼 작업을 하도록 내버려 둔 거예요. 네? 선관위가 그걸 알면서 그들 처벌도 안 해. 자, 이제 그 문제는 제가 그렇게 두겠습니다. 제가 부정선거 지금 논란에, 지금 투개표 부정선거 논란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중앙선관위에 있어요. 저를 만약에 중앙선관위에 어느 누구든 대면한다면은 그 자를 당장 무릎 꿇릴 수 있습니다. 네? 그들이 그동안 어떻게, 네? 정말 이 투개표, 이 모든 이 선거 관리에 대해서 국민으로 하여금 불신을 야기케 했는지, 어떻게 의도적으로 지금 이 사태를, 네? 방관하고 조장해 왔는지 다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동훈 대표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강권합니다. 이제 내일 모레인가요? 저 오늘 저녁에 이제 자유민주당에서 네? 현수막을 내일 보낸 게 있어서 오늘 저녁에 제가 원주에 현수막을 개첨합니다. 다 공개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또다시 탄핵 투표를 한다는데, 자,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소신껏 투표하세요. 소신껏. 하지만 제가 분명히 경고합니다. 그 결과가 당신의 그 소신 있는 그 투표 행위의 결과가 소리하는 그 결과에 대해서 네? 다시 투표 행위로 인한 탄핵을 찬성하든 반대하든 그 결과, 그 행위로 인한 결과, 네? 향후 정국에 대한 결과, 당신들 반드시 책임져야 됩니다. 책임질 각오를 하셔야 돼요. 박근혜 대통령님을 탄핵시켰을 때 탄핵에 찬성했던 국회의원들, 네? 지금도 만약에 내가 뭐 이준석이는 그따위 망발을 했지만 지금도 내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거에 찬성표 던진 걸 나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국회의원 단 한 놈이라도 있으면 나와봐라고 해요.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대해서는 참여해. 그거는 저도 인정합니다. 네? 지난번처럼 아예 뭐 의청화 한다는 핑계를 해가지고 다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는 솔직히 반민주적이야. 그는 이재명 따위나 하는 짓거리예요. 대한민국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그 이후에 벌어질 대한민국 혼란과 네? 이재명이가 짊어지는 그 권력, 그 모든 결과에 대해서 탄핵 찬성표를 던지는 국회의원들 당신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돼. 그래서 이미 내가 찬성하겠다고 발언했던 사람들 네? 한번 생각하세요. 네? 엄중히 경고합니다. 지금 탄핵을 찬성하고 거기 여의도 앞에 나와 있는 국민들, 그들은 당신들을 반대했던 자들이야. 네? 당신의 표를 던지지 않았던 자들이라고. 일부 당신을 지지했던 자들이 만약에 그렇게 거짓된 거짓 선동에 미혹이 돼서 탄핵에 나서야 된다고 하는 주장하는 사람도 혹 있을 수 있겠지만 네? 대다수의 한 국민의힘 지지자나 일반 애국 시민들은 절대 반대야. 왜? 그 결과가 어떤 일을 초래할지 알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 여러분,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자신의 삶의 인생이 아니라 대한민국 운명을 당신이 결정했다는 걸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있다면 스스로 당당하게 밝혀. 난 차라리 이번에 뭐 탄핵 이거만큼은 비공개로 하지만 난 공개로 했으면 좋겠어요. 네? 공개로 해. 네? 그래서 정말 탄핵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탄핵을 시켜가지고 이재명에게 정권을 그대로 내주겠다면은 해. 그 책임은 당신이 영원히 지게 될 거니까. 자, 오늘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혹시나 아직도 뭐 투개표 부정선거에 미혹되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제발 부탁드립니다. 정신 차리세요. 네? 대한민국 개표 시스템은 수개표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네? 정말 계엄 선포, 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요, 정치인 윤석열 선택한 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정치인 윤석열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감각은 좀 무딜 수 있어요. 그건 국민들이 다 알고 선택한 거 아닙니까? 네? 하지만 거의 결단력만큼은 나 이번에 정말 계엄령도 만약에 장난으로 하고 말았다면은 정말 제가 후회할 뻔했는데 오히려 정말 진심이었구나. 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그 종북 세력들, 반국가 세력들을, 활력들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구나. 그들을 제압하기 위해서라도 계엄밖에 없다는 것들을 네?
그런 결단을 내렸던 대통령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적극 찬성하고 지지합니다. 그래서 일말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이거는 합법적인 틀 내에서 네? 순리대로 문제를 풀어나가야지. 지금의 이재명과 박지원과 같은 그 공작에 능한 세력들의 그 공작이 고스란히 놀아나가지고 그 도구로 전락돼서 대한민국을 망국으로 치닫게 하는데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들이 조력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한동훈 대표님도 제발 정신 차리시고 네? 당신의 정말 옳은 지혜와 네? 그 지금 국민이 꼭 필요해요. 네? 하지만 지금 당신이 선택하고 있는 것은 저는 절대 공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선거에 빠져 있는 건 당신도 책임 커. 한동훈 대표의 책임이 더 크다고요. 더 커. 네? 지난번 총선 직전에 당신의 공병호와 민경호에게 날개를 달아줬어. 그래서 보수 진영 정말 자유우파적인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안 나갔다고요. 그 결과 모든 선거가 졌어. 오늘은 이걸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